자, 지금부터 5단원 경우의 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볼 건데요. 사건이라는 말의 정의, 경우의 수라는 말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할 거고요. 경우의 수를 사칙 연산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칙 연산이란 경우의 수끼리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사칙 연산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경우의 수 배우는 거를 조금 기계적으로 학습해 볼 거예요. 일단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일렬 배열하는 거, 한 줄로 세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정 누군가를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리고 사실은 1번과 똑같은 말인데요. 어떤 숫자 카드 중에서 몇 장을 뽑아서 일렬 배열, 즉 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든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 마지막으로 결국 똑같은 내용이죠. 사람 중에서 뭐 두 명의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의 수, 또는 뭐 대표 두 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고, 이때 배우는 이 지식을 토대로 우리는 다양한 활용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에 준비학습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4의 약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일일이 써보라는 거니까 1, 14, 27에 14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 6의 배수, 6, 5, 30이니까 5개 나오겠죠. 6, 1은 6, 6, 22, 6, 3, 18, 6, 4, 24, 6, 5, 30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소수는 주사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수라는 건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 1은 아닙니다. 2부터 2, 3, 5, 6은 안 되죠. 7, 8 안 되고 9 안 되고 10 안 돼요. 11, 13, 그 다음에 17, 19 이렇게 되겠네요.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는.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8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사건이라는 단어 정의부터 내리고 시작할게요. 사건이라는 건 그냥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겠죠.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에는 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는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라는 건 무엇이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인데요. 제가 방금 예를 든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특정 제목을 지칭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동전 한 개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앞면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므로 경우의 수는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팁일 수도 있는데요. 경우의 수의 필승법은 단 두 가지죠. 첫 번째, 빠짐없이 구하시면 돼요.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셌던 경우의 수를 또 세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개념 확인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적으세요. 2, 4, 6이라는 사건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이다 라고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 이게 세 가지니까요. 자, 필수 문제 1번 갈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제발 구체화해서 적어보세요. 3의 배수는 3과 6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정답은 2가 되겠죠. 굳이 뒤에 가지라는 그 한국말은 적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적어보시면 1, 2, 3, 6이니까 경우의 수로는 4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2번 한 번만 가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합이 3인 경우, 자, 그럼 적으세요. 순서상 1, 2 가고 2, 1 가겠습니다. 이거는 각기 다른 주사위를 던진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각기 다르게 취급돼서 2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차가 4인 거, 저는 6부터 타고 내려올게요. 6, 2 하면 4 나오죠. 같이 하나씩 내릴게요. 그럼 5, 1 해도 4가 나오죠. 근데 수학에서의 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게 아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기 때문에 2, 6, 1, 5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타고 내려오시고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정답은 4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필수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사려고 하는데요. 100원짜리 동전 10개랑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1,500원에 사고 싶은 거니까 표를 그려볼게요. 저의 팁은 항상 그 돈의 단위가 액수가 큰 것부터 생각하라입니다. 500원짜리 3개를 내고 100원짜리를 안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500원짜리를 한 개 줄여볼게요. 그럼 100원짜리를 5개 내야지 1,500원이 되겠죠. 500원짜리를 한 개 더 줄이면 100원짜리는 10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0개랑 15개는 안 되거든요. 100원짜리가 총 10개가 최대니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일이 적었을 때 정답은 3입니다. 그런데 2번에서 동전을 각각 1개 이상을 사용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상황은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탈락입니다. 그럼 그때는 정답이 2가지가 되는 거겠죠. 경우의 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든 뭐 고등 때 하든 뭐 고3 때 확률화 통계를 하던 일단은 적을 수 있냐가 포인트입니다. 머리로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구체화해서 적어보세요. 지금은 적지 않아도 답이 나올지언정 그거는 지금 이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안 되니 꼭 문제를 상황을 구체화해서 나열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주셔야 학년이 올라갔을 때 경우의 수를 학습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목차를 설명드릴 때 우리 2단원에서 경우의 수의 사칙연산을 배울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경우의 수끼리 언제 빼고 언제 곱하고 언제 나누는지의 느낌만 가지실 수 있으면 경우의 수 단원은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감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우의 수를 언제 더하느냐? 바로 이 페이지에서 또는이라는 것에 이렇게 빨간색 형광펜이 쳐 있는데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표현으로는 어떤 사건과 사건이 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뭐뭐 하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사건이 크게 서로한테 연관성을 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각각 일어나는 사건일 때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념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주사위 1개를 던질 때 3 이하, 그러면 3 이하가 나오는 상황은 1, 2, 3이 있는 거고 5 이상, 5 이상은 5, 6이 있는 건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3 이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상황이 있고 5 이상이 나오는 거는 2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는 하면 총 5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이 2가지를 곱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3 이하 또는 5 이상이 나오는 경우의 수, 심지어 주사위 한 번밖에 안 던졌어요 지금. 그러면 1개 던져서 2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또는 2가지니까 총 5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에 가볼게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교통편이 있는데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5가지가 있대요. 비행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기차가 3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거야. 우리가 사람이 뭐 분신술을 써서 비행기를 타면서 동시에 기차를 탈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타거나 뭐뭐 하거나 아니면 뭐 기차 타고 가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연관성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번에도 면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죠. 또는 밥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또는입니다. 제가 면도 먹고 밥도 먹었으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시켜서 2그릇을 다 먹었으면 더하기가 아니었을 텐데 이 전체 중에서 단 1개를 선택해서 밥을 먹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이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거나 또는 밥을 선택하거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겁니다. 정답은 7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필수 문제 4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배수 몇 장 있죠? 6, 3, 18. 20 이내에 6의 배수 최대가 18이기 때문에 6의 배수는 3개가 있고요. 7의 배수는 7이 14가 있습니다. 근데 2개가 겹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필승법 중에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세기로 했었잖아. 만약에 중복되는 공배수가 있었던 문제라면 공배수는 꼭 뺄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딱히 뺄 게 없죠. 정답은 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자, 사칙연산에 언제 덧셈을 하는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뺄셈을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볼게.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면 4의 배수는 4, 5, 20이니까 5가지가 나올 수 있고 5의 배수는 5, 4, 20이니까 4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답은 9다라고 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4와 5의 최소 공배수가 20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20까지 세고 있었기 때문에 20이라는 숫자는 여기도 카운팅이 됐고 여기도 카운팅이 됐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걸 2번 센 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공배수의 개수만큼 한 개를 빼주는 정답은 8이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뺄셈은 덧셈을 하는 그 상황적인 그 안에서 뭔가가 중복됐다거나 내가 지금 2번 셌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뺄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이 중복될 때 특정 사건 하나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뺄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동시에라는 이제 단어를 배울 거라서 선생님이 이왕 설명 드린 김에 곱하기까지 설명을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하기는 언제 쓰냐면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사실은 동시에라는 단어보다는 뭐뭐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생님 표현으로는 두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밥을 먹고 그 이후에 바로 면을 먹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는 사건인 거야. 둘 다 일어나는 사건이겠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앞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 곱하기 뒤에 일어난 사건에서 경우의 수에 곱셈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좀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릴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선행되는 사건 그 각각에 대하여 먼저 오는 사건 그 모든 순간순간에 대하여 뒤따라오는 순간이 결국 다 똑같다면 일일이 다 덧셈하지 말고 우리 곱하기를 쓰자 이거야. 자, 무슨 말인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 확인 봐봐. 어느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 종류 A, B, C가 있었고 음료수 종류는 뭐 소문자 A, B가 있었다라고 쳐봐. 그럼 선생님이 햄버거 A를 시키고 나올 수 있는 음료 선택은 A 또는 B가 있죠. 그리고 햄버거를 B를 선택하고 음료를 A, B를 선택할 수 있죠. 햄버거를 C를 선택하고 A, B를 선택할 수 있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대문자 A, A, 대문자 A, B, B, A, B, B, 그 다음에 C, A, C,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선택하는 그 햄버거 가지수는 몇 가지죠? 2가지죠. 그 각각에 대하여 뒤에 따라오는 상황이 어차피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물론 이거를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써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굳이 덧셈을 써야 될까요? 어차피 이거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라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 우리가 더하기라는 상황을 축약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처음 채용해서 쓴 것처럼 먼저 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 그 3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항상 따라오는 경우의 수는 2가지야. 이 2가지가 3번 나올 거야. 그래서 2, 3은 6이야. 이렇게 곱하기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을 위해서 조금 어렵게 갔는데요. 조금 단순화해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티셔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여러분 아직 사건이 끝났나요? 안 끝났잖아요. 티셔츠도 입고 바지도 입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건이 아직 안 끝났어요.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지다라고 되는 거겠죠. 5-1번 가보겠습니다. 자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선생님 모음도 선택해 볼 거예요. 모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3, 6, 18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필수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 3가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부산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대요. 분명히 아까 이런 길찾기 문제를 했어요. 필수 문제 3번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덧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대전 가는데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죠?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연속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 곱하기를 씁니다. 저 대전에서 실제로 부산까지 갈 거고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곱하기를 써서 6가지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6가지가 나오나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두 가지. 그다음에 셋, 넷, 마지막 다섯,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온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6-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에 집에서 학교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5가지예요. 사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학교에서 서점 가는 거 곱하기로 연결해서 5, 4, 2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겠죠. 필수 문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AB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A는 짝수의 눈이 나온대요. 사건을 적어보세요. 2, 4, 6 나올 수 있고 경우의 수로는 3이라고 씁니다. 그리고요. 그 각각에 대하여 주사위 B는 1, 2, 3, 6 네 가지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10이라고 적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곱하기를 썼던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죠. 주사위 A만 던지고 끝날 거 아닙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만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A도 던지고 그리고 B도 던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곱하기를 써야 된다고 판단을 직접 내린 겁니다. 7-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대요. 첫 번째 동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뒷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동전도 같이 던질 겁니다. 그 동전 또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 즉 4가 되겠죠. 만약에 동전 3개였다. 2의 세제곱 8. 동전이 4개였다. 2의 4제곱 16입니다. 2, 4, 8 아니고요. 여기 지수 자리에 개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사위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 또한 6가지입니다. 그래서 6의 제곱 3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동전 1개는 나올 수 있는 거 2가지 곱하기 주사위 2개는 6의 제곱까지 2 곱하기 36이기 때문에 정답은 70이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속속 개념 익히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물건의 가격에 관한 경우의 수는 정말 일일이 나열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액의 단위가 큰 것부터 생각해 주세요. 일단 600원을 산다라고 하는데 최대 5개씩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최대로 지불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로 100원을 지불하시면 되죠. 그럼 50원짜리 2개를 쓰던가 하나 쓰고 5개를 쓰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100원짜리를 4개를 낸다라고 하면 200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4개 내고 0개 내던지 3개 내고 5개 내서 200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원짜리를 3개를 쓰면 나머지로 300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50원짜리를 탈탈 털어서 250원을 내고 10원짜리도 탈탈 털어서 내는 수밖에 없죠. 전체 경우의 수 5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써서 푸는 거는 경우의 수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사건을 적어버릇 해보셔야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를 차분하게 적어서 답을 내는 그 과정에서 크게 실수 없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래요. 그러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요. 더하기 7이라는 건 1, 6, 2, 5, 3, 4, 4, 3, 5, 2, 6, 1.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 더하기 6은 9입니다. 이런 거 적을 때 뒤에 거 적을 때요. 중구난방 적지 마세요. 막 1,6 적다가 갑자기 4,3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꼭 주사위를 적을 때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앞에 거 기준으로 나열할 거야 하면 하나씩 키워서 적어주셔야 또는 하나씩 줄이면서 적어주셔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자, 5번에 가볼게요. 5번에서 남학생 중에 한 명 뽑고예요. 뽑고. 그럼 남학생이 10명이기 때문에 뭐 A, B, C, D 이렇게 해서 10명이 막 서 있었어. 그럼 선생님이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이거니까 10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안 끝났어요. 선생님 여학생도 뽑을 겁니다. 그럼 여학생 8명 줄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해서 8가지.
전체적인 방법은 80이다.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 가볼게요. 6번에 일단은 요렇게 관통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연속적이죠. 여기서 B까지 가고 아직 안 끝났어요. 선생님 목표 지점 C입니다. 이런 거는 곱하기로 가주셔야 돼요. 먼저 가는 사건 경우에서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뒤에 4가지 사건이 따라오기 때문에 얘는 8가지예요. 근데 끝이 아니죠. 선생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랑 이거는 큰 연관이 없어요. 아까 이 방법으로 가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거나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서 한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케이스 분류 길이는 덧셈입니다. 2가지 사건이 서로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9가지다 라고 카운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산과 제주도를 오가는 걸로 비행기가 4가지가 있고 배가 3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가는 경우의 수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또는 배를 타고 가면 되니까 총 7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갈 때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가지수가 4가지. 그리고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가서 살 거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를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가지다. 1번과 2번의 뉘앙스 차이를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비행기로만 왕복한대요. 그럼 갈 때도 비행기 중에 하나 타고 다시 올 거예요. 곱하기예요. 아직 사건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4가지 중에 하나니까 정답은 16가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데요. 첫 번째 학생이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이 가위바위보 혼자 하나요? 같이 하죠. 곱하기 하시고 얘가 낼 수 있는 것도 3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9가지 상황이 되는 거겠죠. 10번에 바닥에 적힌 게 3의 배수라고 하면 3, 4, 10이니까 4가지, 또는이니까 덧셈, 4의 배수는 4, 30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포인트 있죠. 바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2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분명히 중복돼서 카운팅이 됐을 거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이 뺀 거는 12를 뺀 거다. 12를 한 번 제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이다. 이럴 때 우리 언제 덧셈을 쓰고 언제 뺄셈을 쓰는지, 그리고 언제 곱셈을 쓰는지까지 지금 현재 학습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파트로 넘어가서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 번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필수 문제 1번 가겠습니다.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5명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저는 일단 자리부터 마련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왜냐면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5가지예요. 그리고 누가 한 명이 섰겠죠? 그러면 지웁니다. 그냥 뭐 B가 왔다고 쳐 이거야. 맨 앞자리 B가 왔다고 치고 그냥 구체화해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A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오면 되는 거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뭐 C가 왔다고 쳐. 그냥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풀자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A 아니면 D 아니면 E에서 3명 중에 한 명이 오면 되고 뭐 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가 되는 거겠죠. 지금 그 먼저 일어난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연속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간 부호는 당연히 곱하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너무 유명한 숫자라서 이제 조금 외워둡시다. 5부터 1까지를 다 곱하면 120이 나옵니다. 자, 1-1번도 선생님은 위의 문제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꼭 이걸 국어, 영어, 수학, 사회라고 읽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A, B, C, D 4명의 사람을 한 명씩 그 줄 세우기를 한다. 그 경우의 수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럼 자리 준비하고 여기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인지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5가지 A, B, C, D가 있대요. A, B, C, D, E가. 그 중에서 2가지를 골라서 여기 민서 자리, 여기 가희 자리가 있대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민서한테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를 줄 수 있어요. 그 경우의 수가 5가지겠죠. B를 줬다고 칠게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B를 줬다고 치고 나머지 A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를 가희한테 주면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먼저 마련을 해두고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1-3번처럼
6명을 한 줄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승우를 맨 앞에 세웠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가지인 거지. 경우의 수가 1인 거야. 1. 1 곱하기 승우가 섰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규형 아니면 은성 아니면 경화 아니면 정화 아니면 지혜. 그럼 뭐 5가지가 나오겠죠. 뭐 규형이 왔다고 쳐. 그럼 또 4가지일 거고 3가지일 거고 2가지일 거고 1가지. 우리 아까 5, 4, 3, 1 외웠죠. 정답은 120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이웃에서 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래요. 역시나 바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한 줄로 서는데요. A와 B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 B를 하나의 주머니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흐린 눈을 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선생님 눈에는 이게 5명이 아닙니다. 4명이 한 줄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럼 4명이 배열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맨 앞에 4명 중에 아무나 그 다음에 나머지 3명 중에 2명 중에 1명. 그런데 이 주머니 안에서 자기들끼리 분명히 자리 배열이 가능할 거거든. A, B가 올 수도 있지만 B, A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2명이 자리 배열하는 경우에서 2 곱하기 1을 곱해줍니다. 참고로 여기서 물론 2를 곱해도 숫자 계산은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릴게요. 꼭 2 곱하기 1이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24라서 24에다가 2를 곱하면 정답은 48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2-2번을 가볼게요. 여기 A, B, C라는 남학생과 D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3명이 이웃한데 그럼 주머니로 묶어.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명처럼 보이냐면 1명, 2명, 3명. 그러니까 3명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3명이 자리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주머니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자리 배열을 하겠죠. 근데 그 경우가 절대 여러분 3가지가 아니죠. 얘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왜냐면 또 주머니 안에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 아니면 너 아니면 너 해서 3가지, 뭐 A가 왔다 치고 그 다음에 또 너 아니면 너 해서 2가지, 1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3일 곱하기 3일 정답은 36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그냥 경우의 수를 하나도 이해하지 않고 단수 남기로 푸는 친구들이 대충 3이라고 써서 틀리는 것을 정말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요거 아까 위에 거 풀 때 2가 아니라 2 곱하기 1이라고 적어달라고 부탁드렸던 거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 만들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자연수 만들기라고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했었던 사람 줄 세우기랑 방법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필수 문제 3번 들어가 볼게.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자리를 2개 만들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10의 자리, 1의 자리야. 카드 중에 0이 없으니까 고민할 거 없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 5가지. 뭐 3이 왔다고 쳐. 그럼 그 다음에는 4가지 중에 하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은 20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괄호 2번은 여러분들이 자리 3개 마련해서 실제로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3-1번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요. 2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얘처럼 구체적인 어떤 걸 물어보잖아. 홀수의 개수? 근데 구체적이지만 또 엄청 구체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홀수는 1의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의 자리에 뭐가 오냐, 뭐 1이 오냐, 3이 오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케이스 분류입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 분류라는 단어를 저는 경우의 수랑 확률 단원 통틀어서 계속 말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적응을 해주셔야 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분류 들어갑니다. 홀수의 개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홀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1이 되건가 또는 끝자리가 3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의 자리는 이미 확정입니다. 1이 왔어요. 그럼 10의 자리는 2 아니면 3 아니면 4에서 3가지가 될 거고 1의 자리에 3이 온다라고 하면 10의 자리는 1 또는 2 또는 4 역시나 3가지가 되겠죠. 기억하세요. 케이스 분류끼리는 항상 덧셈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던가 또는 이 사건이겠죠. 3 더하기 3 전체적으로 6개다라고 답을 써낼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자리를 3개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요. 조심하셔야 될 건 바로 0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100의 자리에 0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기 때문에 3가지예요. 3이라고 쓰고 구체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2가 왔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나머지 10의 자리는 0 아니면 1 아니면 3 중에 오면 되니까 또 3가지죠.
뭐 1이 왔다고 치고 마지막 1의 자리는 0 또는 3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정답은 18개다 라고 답을 써낼 수 있는 것입니다. 4-1번에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때 짝수의 개수량 역시나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짝수라는 것 또한 1의 자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1의 자리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1의 자리가 2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의 자리가 4일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랑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만약에 1의 자리에 0이 확실히 쓰였다면 10의 자리는 고민 없이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기 때문에 네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1의 자리에 만약에 2가 왔다라고 치면 10의 자리에 0도 안 되고 2도 안 되니 1 아니면 3 아니면 4 해서 세 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당연히 안 해봐도 세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케이스 분류끼리 더해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10개다라고 정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표 뽑기라는 파트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큰 주제로는 경우의 수가 끝이 납니다. 근데 대표 뽑기라고 해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필수 문제 5번을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1번부터 가볼게. 5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고 싶대. 그러면 자리를 마련해놓고 여기가 회장 자리, 여기가 부회장 자리야. 그러면은 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아니면 E가 오면 되니 5가지가 되겠죠. 뭐 E가 회장이 됐다라고 칠게. 그럼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이기 때문에 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5 곱하기 4 해서 정답은 2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회장, 부회장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대표 2명을 뽑는 문제였다면 즉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그거죠. 자리에 구분이 있니? 또는 자리에 구분이 없니? 이겁니다. 마치 숫자 카드로 예를 들면 그냥 숫자 카드를 2장을 그냥 뽑는 건지 또는 숫자 카드 2장을 뽑아서 1번처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뽑았다라고 하는 것과 12와 21이다 이렇게 각각은 다른 거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수업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던 사칙연산 중에 제가 아직 설명드리지 않았던 게 하나 있죠. 바로 나눗셈입니다. 바로 이 나누기가 지금부터 등장을 할 건데요. 나눗셈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막 답을 구해가는 과정 중에 중복된 게 있으면 빼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나누기는요. 우리가 곱해서 연속적인 사건에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중복된 게 있거나 항상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을 때 보통 나누기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선생님이 2번을 풀기 위해서 대표 2명 자리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아무 생각 없이 5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은 A, B를 뽑거나 B, A를 뽑는 게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취급을 받죠.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인 거랑 B가 회장이고 A가 부회장인 건 엄연히 다른 상황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저스트 대표 2명을 뽑는 문제였다면 이 두 개가 다르게 취급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이번 우리 반 대표로 A, B를 선출했어. 나 B, A를 선출했어. 는 수학에서 완벽하게 또는 일상생활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를 먼저 뭐 A, 뒤에를 나중 B 이거랑 B, A를 다르게 취급하는 5 곱하기 4는 항상 답에 비해서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나눠줘야죠. 뭘로 나눌까요? 바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영상을 열심히 보셨는지 보시지 않으셨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풀이를 봐볼 건데 제발 2라고 좀 쓰지 마세요. 물론 답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 2랑. 근데 2가 아니라 2 곱하기 1이라고 쓰는 것이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2 곱하기 1의 의미는 2명이 자리 배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 대표 3명을 뽑는 문제 때문에 그래. 대표 3명을 뽑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일단 3명을 순서가 있도록 뽑아놓고 순서를 무력화시키면 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나눗셈이고 이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냐면 3명 A, B, C, A, C, B 그 다음에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총 6개가 하나로 취급이 될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대의원 1명 문제였다면 각각이 다 다른 상황이었겠죠? 그럼 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그냥 저스트 대표 3명만 뽑겠대. 그러면은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이건 똑같이 뽑힌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6가지 상황에 절대로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개를 하나로 취급해 줄 수 있으려면 수학에서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순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3번에 D여서 바로 다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인데 자리에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정답은 60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4번 또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마음속으로 A는 내정자야. 그러니까 A는 이미 뽑혔어. 그럼 얘들아 문제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A는 이미 뽑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뽑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몇 명 중에 4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에서 자리 한 2개 만들어 놓고 4 곱하기 3 하지만 자리에 구분이 없네요. 그럼 순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누기 2 곱하기 1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정답이 6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어떤 주문이 들어왔어요. 2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만 구해달래요. 그럼 케이스 분류 들어가야죠. 1의 자리가 만약에 2였다면 지금 1, 2, 3, 4, 5까지 있는 상황에서 25보다 작으려면 1의 자리에 4 또는 3 또는 1이 오면 되니까 3가지가 될 거고 두 번째 만약에 10의 자리가 1이었다면 1을 썼으니까 뒤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2, 3, 4, 5의 4가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7개다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에 0, 1, 2, 3, 4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2자리 자연수에서 홀수의 개수니까 케이스 분류 한 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가 1로 끝나던가 끝자리가 3으로 끝나던가네요. 세 번째 케이스는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거는 10의 자리 0이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3이 왔다라고 하면 10의 자리 역시 3가지 1이 왔다고 하면 역시 3가지 케이스 분류끼리 더해서 정답은 6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5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선생님이 악수는 몇 명이서 하는 건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악수는 몇 명이서 하는 거죠? 그렇죠. 2명이서 하는 거죠. 그럼 2명의 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모든 문제를 풀 때 결국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될 거야. 제가 지금 회장, 부회장을 뽑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스트 대표 2명을 뽑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거에서 A와 B가 악수를 하는 상황과 B와 A가 악수를 하는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리에 구분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를 하되 순서를 무력화시키는 나누기 2 곱하기 1을 꼭 해주셔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10번, 즉 1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경우의 수 단원의 핵심은 누가 나눗셈을 해야 될 타이밍과 나누기를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잘 구분하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은 3가지에서 만약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A의 빨주노 이렇게 3가지 색깔에서 뭐 3가지 중에 아무거나 빨간색 썼다고 칠까? 그럼 빨간색. 그럼 나머지 2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되고 나머지 1가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6개가 될 거예요. 근데 2번에 별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번처럼 이런 말이 나와. 아까처럼 한 번씩만 칠하는 거 말고 여러 번 사용해도 좋거든. 근데 이웃하는 부분에만 그러니까 구분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같이 칠하지 말고 이 만나는 면에는 서로 다른 거를 한번 꼭 칠해봐 라는 문제로 바뀐다면 일단 문제풀이 순서가요. 일단은 가장 많은 면과 이웃하는 이 가운데 면 있죠. 이 가운데 면을 먼저 칠해야 됩니다. 이웃하는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얘한테 빨간색 아니면 주황색 아니면 노란색을 칠할 거라 3가지. 뭐 빨간색을 칠했다고 쳐. 그럼 나머지 A한테는 주황색 혹은 노란색이겠죠. 그래서 2가지. 그리고요, 중요합니다. C는요. 아까 얘가 빨간색이라고 미리 써놓을게 구체화시켜서 빨간색만 아니면 돼. 빨간색만 아니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2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과의 차이점이겠죠. 1가지가 아니라 2가지예요. C는 A가 뭐 칠했나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나랑 다 있는 B랑만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가장 많은 명과 이웃하고 있는 아이부터 칠해야 답에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6이 12, 그래서 12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전 단원 다지기 문제를 풀 겁니다. 역시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칙연산을 하는 순간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할 때는 생각보다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 문제, 손으로 써야 되는 문제가 심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경우를 다 써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잘못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써보는 버릇을 들여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서가 있니 없니. 저는 막 설령 이게 막 다른 숫자 카드 문제여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이게 회장 부회장 뽑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대표 2명 뽑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 단원을 관통하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는데 일단 1개 이상은 모조리 사용할 거래요. 그러니까 0개, 3개 이런 건 안 된대요. 일단 적어도 1개, 2개는 사용한다고 하니까 100원짜리랑 10원짜리 중에서 100원짜리는 1개를 쓰건가 2개를 쓸 수 있고 10원짜리는 1개를 쓰던가 2개를 쓰던가 3개를 쓸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10원, 120원, 130원. 이렇게 하면 210원, 220원, 230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차피 공통되는 순간은 없겠다라고 하면 바로 2, 3은 6이다 이렇게 바로 가주셔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금액은 한번 손으로 써보라고 했으니까 딱 판단하건데 어차피 중복되는 금액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겠구나. 왜냐면 얘와 얘 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원짜리를 3개를 아무리 다 써도 100원짜리에 닿을 순 없죠. 그래서 중복이 안 생긴다라는 것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원짜리가 뭐 15개가 있는 문제였으면 얘 10개를 쓰는 게 100원짜리 1개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때는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일일이 다 써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게 절대로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2, 3은 6이다 라고 답을 써내도 크게 문제는 없었겠죠. 3번에 2번 일일이 나열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수가 큰 것부터 쓰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A와 B에서 A가 만약에 1이라면 그러면 2 더하기 B는 8이니까 B가 6이 되겠고 A가 2라면 B가 4가 되겠고 A가 3이라면 B가 2가 되겠고 4라면 0이 되겠지만 그건 주사위론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해보던 결과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7번 가볼게요.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러면 들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은 몇 가지 중에 하나인가요?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나올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나왔는데 나올 때는 들어갈 때 사용한 문을 사용하지는 않겠대. 그럼 뭐 얘 사용했다고 쳐. 그러면은 3가지가 남겠죠. 정답은 12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8번의 케이스 분류 한 번만 들어가 볼게요.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 첫 번째 상황적으로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쳤다가 D로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거쳤다가 D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거는 2가지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곱하기 B에서 D 가는 것 또한 2가지입니다. 그래서 2는 4다라고 쓸 수 있고 A 지점에서 C 지점 가는 거 3가지고요. 곱하기 C에서 D 가는 거 1가지입니다. 3가지죠. 네, 케이스 분류끼리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그냥 더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오히려 9번 문제는 중등 때도 많이 나오지만 고등 때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킬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일일이 이거 샤프로만 이렇게 그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쓰게 될 스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 겉껍질에 이렇게 1이라는 걸 다 적어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가 1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여기 나오는 최단거리라 여러분 이런 건 안 돼요. 갔다가 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순간 절대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최단거리가 되려면
그냥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최단거리인 거죠. 한 번이라도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가는 순간 그거는 최단이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얘한테 써줍니다. 이게 수학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A에서 P점 가는데 하나,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걸 그냥 예쁘게 세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A에서 P 가는 데는 지금 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세워볼게요. 이런 데는 사실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한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다시 한 가지 리셋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해서 2를 써놓을 거고 여기서 오른쪽 가는 건 또 여전히 한 가지죠. 그래서 이거 숫자 두 개를 더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P점에서 B점 가는 건 또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그래서 여기 가는 거 두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다. 정답은 6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풀지는 않고요. 미리 스포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10번에 4번 윷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문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외우는 것까지 목표로 오늘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뒷페이지 문제에서 만나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에 그냥 저 ABCD라고 문제 바꿀게요. ABCD 4명의 학생이 공연을 보는데 A와 B가 예를 들어서 양 끝에 앉겠다라고 했어. 그럼 A와 B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만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는 C 아니면 D 두 가지. 뭐 C가 왔다고 치고 그럼 여기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A, B가 앉는 경우 또한 A, B가 앉을 수도 있지만 B, A가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 명이 자리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정답은 네 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인데요. 10번째로 작은 수를 구하래요. 그럼 제일 작은 거 10의 자리 1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1의 자리가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5니까 네 가지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2 어쩌고 되는 거 가면 역시나 네 가지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 번째, 여덟 번째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홉 번째랑 열 번째 남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손으로 씁시다. 가장 작은 거 31, 그 다음 작은 거 32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공식이나 조금 상황을 함축적으로 답에 빨리 낼 수 있는 것 정도는 케이스 분류로 가고 답에 근접한 그 순간부터는 일일이 나열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1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 들어갈게요. 세 자리 자연수가 끝나는 게 0으로 끝나던가 또는 2로 끝나던가 또는 4로 끝나면 수학에서 짝수라고 부르겠죠. 자, 그러면 0은 이미 썼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10의 자리에 네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썼다라는 가정하에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4, 3, 12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부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2가 쓰였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는 네 가지 아니죠. 0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 아니면 3 아니면 4 때문에 세 가지야. 그래서 1이 왔다고 쳐. 그러면 1은 지워. 그러면 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이번에 0까지. 0 아니면 3 아니면 4. 또 세 가지라는 거. 이거 3 곱하기 2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씩 줄여가는 거 아닙니다. 경우의 수는 그렇게 외워서 푸는 단원이 아니에요. 3 곱하기 3이고 얘는 9가지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두 번째 케이스랑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봐도 9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끼리 다 더하시면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설명드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도개골륜모 정도는 단순 암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드려볼게요. 도개걸륜모인데 약간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 도개걸륜모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까 싶기는 해요. 윷놀이를 해보셨을까 싶긴 한데 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윷놀이라는 게 이 똑같이 생긴 거 4개를 던지는 게 윷놀이거든. 근데 도라는 거는 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엎어져 있는데 하나만 뒤집어져 있는 걸 도라고 불러. 그러면은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거든. 선생님이 뒤집어진 거를 x라고 해볼게. 네 개 중에서 네 번째 게 x가 될 수도 있지만 세 번째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 거가 뒤집어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네 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 걸부터 갈게. 걸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진 게 3개인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 첫 번째 썼던 거를 OX를 바꾸면 되잖아. 그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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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근데 O가 꼭 네 번째 있어야 되냐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이것 또한 당연히 네 가지가 되겠지. 도도 네 가지였는데 걸도 네 가지. 그다음에 유치라는 건 다 뒤집어진 거를 말해.
그러면 이거는 그냥 only one이야. 그냥 한 가지야. 그러니까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냐는 거야. 그 다음에 뭐는 다 엎어진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한 가지입니다. 근데요, 유츠 하나당 앞면 또는 뒷면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그럼 유츠 4개를 동시에 던지는 우리나라의 민속 놀이인데 마치 동전 4개 던지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유출 4개를 던지면 2의 4승 총 16가지가 경우의 수의 총합이 될 거고 지금 이 도, 걸, 윷, 모를 다 더했을 때 이미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걔는 안 해봐도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물론 일일이 다 그려봐도 좋고요. 걔는 뭐 느낌이 오셨겠지만 2개는 엎어지고 2개는 뒤집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일일이 써봐도 6가지라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똑똑하게 가볼까? 우리 4명 중에서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회장 부회장은 아니야. 유층 순서가 있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4명 중에서 뒤집어질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명 중에서 그냥 저스트 대표 2명을 뽑는다라는 거니까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어김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윷놀이는 동전이랑 마찬가지로 4개로 하기 때문에 2의 4승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건데 독에 걸린 뭐가 순서대로 46411이라는 거는 암기를 하고 넘어갈게. 46411 46411 46411 이거 정도는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18번의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볼게.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 중에 한 명 뽑았을 테니 그냥 4가지겠지 뭐. 그 다음에 여학생 8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회장 부회장이 아니라 대표 2명이기 때문에 순서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게 이 문제풀이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를 한번만 가볼게요. 5개 중에 2점을 연결하겠대. 그러면 2명을 뽑는다라는 거잖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선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B 선분이랑 BA 선분이 다른 거야? 같은 거잖아. 선분은 같은 거잖아. 반직선은 달랐겠죠. 직선이면 같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회장 부회장을 뽑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표 2명을 뽑는 문제인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대표 2명을 뽑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5명 중에 2명 뽑는 거니까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순서를 무력화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인데 하나만 물어볼게. ABC랑 뭐 ACB랑 뭐 BAC, BCA, CAB, CBA 다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회장, 부회장, 대의원을 뽑는 문제야? 아니면 그냥 대표 3명을 뽑는 문제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대표 3명을 뽑는 문제인 거지 뭐.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순서를 무력화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정답은 10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유제 1번은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라고 했지 특정 어떤 숫자를 언급하진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와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그때그때 적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4 하나씩 키워볼게. 2, 3, 3, 2, 4, 1 여기 4가지 있겠네요. 얘는 4, 6 앞에 거 키워볼게. 5, 5, 6, 4 3가지 총 7가지다.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뒤에 연습해보자 1번 문제를 한번만 가볼게요. 또 1차 함수 그래프가 뭔진 모르겠지만 교점이 있대요. 이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 된대요. 그러면은 교점의 의미는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y좌표가 뭔지 몰라. 확실한 건 알아. y좌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라는 이 교점 x좌표를 위의 식에다 넣었을 때 y는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가 될 거야. 근데 얘랑 얘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똑같지 않으면 교점일 리가 없지. 그래서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 그러면 식 정리 좀 할게요.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성을 일일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큰 것부터 갈게요. 만약에 b가 1이라면 a가 0이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b가 2라면 a는 2여야 되고 b가 3이라면 a가 4고
B가 4라면 A가 6이면 된다. 더 이상 커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가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가지 포인트가 섞여 있겠네요. 1차 함수에서의 교점의 의미, x좌표를 넣었을 때 이게 진짜 교점 위의 점이라면 대입했을 때 y좌표는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2번째, 방정식 하나를 얻어냈을 때 경우의 수는 그냥 일일이 나열해보면 된다라는 거. 그때 개수가 큰 쪽부터 푸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할 거래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웃할 거고, 그러니까 A, B, C, D로 가볼게. 남학생 A, B랑 여학생 C, D가 있는데 주머니로 묶어봐. 이거 2명이 이렇게 묶이고 얘네가 묶여. 자, 그럼 멀리서 흐린 눈으로 봐주세요. 얘네 몇 명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2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2명이 자리 배열하는 거 일단 2 곱하기 1이에요. 그런데 이 주머니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배열할 수 있잖아. 그게 또 2 곱하기 1일 것이고, 그리고 이 주머니 속에서 CD 자기들끼리 또 자리 배열을 할 수 있잖아. 그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6, 4, 24다.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어느 샐러드 가게에서는 오늘의 재료에서 4가지 재료를 직접 선택해서 샐러드를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우가 이 채소 5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채소를 선택할 때 순서가 중요하시나요? 제가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양상추를 먼저 뽑냐 파프리카가 먼저 뽑히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전혀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회장 부회장 문제가 아니라 대표되면 뽑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샐러드를 만드는데 야채가 들어가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2가지를 뽑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가지 중에 5명 중에 그냥 5 곱하기 4 나누기 2 곱하기 1 순서를 무력화시켜야 되고 견과류 3가지 중에서 2개를 뽑으니까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0 곱하기 3이라서 정답은 30이다 라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것은 스스로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경우의 수는 이제 점점 그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등상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필수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랑 확률부터 찬찬히 잘 다져 놓으셔야 됩니다.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